예, 반갑습니다. 약간 생소한 옥샵일 수도 있고 익숙한 옥샵일 수도 있는데 이 한국게이머연구원에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간 논문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논문. 그러니까는 석사 논문이 한 140여 편, 박사 논문이 한 50편, 그래서 합쳐서 한 석박사 논문이 한 200편 남짓 게이미피케이션을 키워드로 논문이 나왔어요. 이분들을 1차로 초대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도 연락처가 있는 한 60분한테 메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머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는 게이미피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근데 관심이란 게 뭐냐면 석박사 같은 경우는 후속 연구를 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은 게이미피케이션 가지고 이제 상용화, 사업화를 하고 싶어하거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하고 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부에 한 15분, 20분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세션인데, 그 쉬운 표현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익숙하시죠?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약간 복잡하더라면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런 기법을 가지고 한 3시간 만에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후속 연구 혹은 이걸 상용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다 건너뛰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계속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복잡계라는 이론이 있죠, 그죠? 복잡계에 기반한 거고, 근데 오늘 회의의 이제 핵심은 셀프 오가나이징,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이게 브레인스토밍에 불과한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기 몽둥이 하나 갖고 왔는데, 몽둥이 이게 그냥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어떤 몽둥이냐면,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갔어요. 인디안들이 회의할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요. 그러고 내가 발언이 끝나면 다음 발언할 사람 손 들잖아요. 그러면 이 발언봉인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번 발언할 사람을 지명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발언봉을 손에 들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현대식 회의에 뭐 파워포인트도 3M 스티커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닥불만 하나 있어. 모닥불. 근데 이게 해리슨 오웨인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그 사람이 국제 행사만 기획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 갖고 만든 회의 기법이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국제 행사를 오가나이즈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행사 아까 오전처럼 진행할 때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때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명함도 교환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더라. 이 사람이 역시 착안해서 회의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형식을 빼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그걸 현대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안에 복잡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기 조건의 민감성, 뭐 프랙탈, 긍정 피드백 이런 건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아무튼 우리는 오늘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방법은 없어요. 이제 아주 되게 단순한 거죠.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복잡계는 그 전에 단순계, 우리가 배웠던 과학은 단순계예요. 예를 들면 뉴턴 과학. 이 온 우주는 잘 만들어진 손목시계와 같아서 분해를 잘 했다가 다시 조합하면 차카차카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알던 근대 과학이죠. 요소 환원주의.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복잡계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이 우주는 시계 부품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부분의 합은 전체에 못 미친다. 혹은
그 요즘 유행한 말로 많아지면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딥러닝 아닙니까? 챗GPT. 고양이 그림을 1000장 뭐 10,000장 집어넣을 때는 고양이 인식 못 하는데 이게 100만 장, 1000만 장 집어넣어 보니까는 고양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더라.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이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우습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분의 합은 전체에 못 미친다는 걸 이런 조크를 해요. 곤충을 3등분하면 초등학교 1학년 괄호 3개 넣기죠.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쓴다고요? 죽는다. 그죠? 왜? 머리 가슴 배를 잘랐다가 다시 붙여놓으면 겉모양은 머리 가슴 배지만 안 움직여. 왜?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대량화 사회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분해했죠. 하지만 뭐예요? 분해하면서 살해한 겁니다. 요즘 통합, 융합, 통섭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거는 뭐 때문이냐? 제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가치, 생명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양은 우리가 통합, 합쳐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인간세니 뭐 생명주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invisible factor, 눈에 안 보이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지면 결코 부분의 합 이상,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얘기고 그런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뭐 네오 르네상스니 드림 소사이티 이런 책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NLP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왜 서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작년 2회차 때 제가 이 컨퍼런스에 와서 일과 배움과 놀이의 재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논문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삶은 일과 배움과 놀이가 한 덩어리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밤새 그 동굴에서 떨다가 아침에 사냥하러 나가. 몽둥이 하나 들고. 그죠?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거지. 아들이 따라 나가.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러 나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놀러 나가는 거지. 이게 농업사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하면 아들 딸 가서 못줄 잡고 이런 거 있어요. 같이 풍악놀이하고. 일과 배움과 놀이는 원래 삶의 한 원형인데 이게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배움과 일이. 그리고 놀이는 사라져요. 그리고 실업과 고용이 갈라지죠. 농업사회만 하더라도 게을른 아들이 한 명 있지만 그 아이들을 실업자로 취급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정확하게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4차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일과 배움이 합쳐지는 겁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은 재택수업, 부모들은 재택근무, 학교와 직장과 집이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놀이를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게임화라는 개념은 그 분리됐던 일과 배움을 융합하는 촉매자다. 따라서 게임화는 사회 전방위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 그게 게임화의 개념이죠.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경영, 예술 모든 분야에 게임화가 스며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게임화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긴 안목에서 보면 그렇다는 맥락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KGI에 지금 이제 고문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공통 관심사가 있고 이거 어떻게 실용화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게임화에 대한 모두가 공인한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해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대략 비게임 분야의 게임적 요소를 반영해서
그 조직이나 구성원의 목적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나 시도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정교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우리들이 뭐 저도 참여도 좋고 워크숍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절차는 이래요. 이게 3시간짜리인데 이 OST를 개발한 해리스 오웬 얘기는 이 회의는 최소한 2명에서부터 한 2,000명까지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한 10명 남짓인데 이 인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먼저 모으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 안치고서 하나 가져왔죠. 그게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의 적용과 실행과 확산 방향,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인사 분야라든지 디자인 분야라든지 경영 분야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실행하고 활용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한 10명 남짓 되는데 이거 경영학에 접목시켜보자. 마케팅에. 아니면 교육에 접목시켜보자. 아니면 경영학 쪽에서도 인사 분야에 접목시켜보자. 우리끼리 합의를 내면 돼요. 누구도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이 오픈 스페이스라는 건 이게 4가지 원칙이라는 게 허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형식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주제는 모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주제다. 시작은 시작한 사람들이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다. 끝은 끝난 사람들이 끝나면 그냥 끝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칙이랄 수 없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발로 법칙이 뭐냐면 오늘은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한 팀 내지 2팀이 할 텐데 여러 팀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내가 A라는 주제에 관심 있어서 참여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재미없어. 그럼 난 그 팀을 나와도 돼. 내 2발로 딴 팀에 가도 돼. 집에 가도 되고 이런 식의 아주 정말 형식을 최대한 배제한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이트보드 하나하고 3M 스티커만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7, 8분인데 이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하고 싶은지를 그걸 이제 그 컨비너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회 볼 사람 저 말고 제가 대신해도 돼요. 여기다 칠판에다 적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보자, 저 얘기를 해보자.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압축시키는 거죠. 한 팀, 2팀, 3팀으로. 만약에 하나로 되면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한 과정은 1단계와 2단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하고 3, 4, 5단계 그다음에 6단계까지 발표하고 7단계 가서는 제가 사실 오늘 의도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뭐 후속 연구를 한다든지 뭐 후속 연구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가는 논문을 찾아볼까 한 170, 80편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아직 미처 내용 분석을 못했어요. 내용 분석이 뭐냐면 어떤 주제를 연구했나 어떤 방법론을 썼나 이걸 분석해 보면 앞으로 게이미피케이션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다면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이제 학교 공부 끝났어. 그런 분들은 오늘 나온 결론을 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합류하든가 이런 과정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퍼실리테이터지만 그 컨비너 주제 사회자가 돼갖고 칠판에다가 아니면 우리 정의주 선생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화이트보드를 하나 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어떤 주제를 논의하자라고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시면 그거를 아직 안 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화이트보드 씁시다 이거를. 예. 그래서 7분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해보자. 내가 설사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면 그런 발의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야 나 시키면 어떡하냐는 이제 당혹한 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요. 의견 안 내도 좋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교육 분야에 쓸 수 있잖아요. 교육 분야에 쓰인다면 크게 2가지죠. 하나는 교구 개발. 제가 주목하는 시장은 유치원 시장입니다.
유치원의 교구, 아이들이 갖고 노는 교재, 이게 창의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유치원 아이들의 교구 개발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라는 투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혹은 이걸 경영에 한번 활용해 보자. 저는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광고 홍보학과 교수였는데 요즘 여러분들 왜 그 쿠팡이니 컬린이 들어가면 그 안에 그 브랜드 게임 많이 있죠. 게임해 갖고 뭐 이렇게 점수가 쌓이면 계란 한 줄 주고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한번 개발해 보자. 아니면 이제 이 KGI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 채용할 때 그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인사 재배치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화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방향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 중에서 내 관심사는 교육이니까는 디자인이니까는 경영이니까는 이 분야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집약되면 우리 전체가 그걸 놓고 도저히 합쳐지지 않으면 한 3명, 2명 갈라져서 두 개의 꼭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OS는 최소한 2명만 돼도 가능하다. 많으면 뭐 1000명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주제를 다루자고 제안을 하실 텐데 혹시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분 동안 드린 말씀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 의견 있으면 하시고 다 됐습니까? 그죠? 다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우리가 둘, 넷, 여섯, 일곱, 저까지 7명입니다. 7명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키워드로 어떤 주제를 다뤄보자.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상관없어요. 어떤 의견도. 그럼 한번 내보시자는 거죠. 내가 최근에 경영지수를 땄기 때문에 이런 걸 게이미피케이션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주로 학교의 취업을 주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우리가 의논해 보시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전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남들이 이거에 관심 있을까? 라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주시고 그걸 한번 좁혀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계속 퍼실리테이터 역할 할 테니까 우리 정 선생이 좀 여기서 컨비너 이게 기록하고 이 작업을 해주실래요? 좀? 잘 못 써요? 글쎄요, 뭐 읽어볼 수 있을 때라. 김재현 선생이 글씨 나도 못 쓰는데 요새 글씨 잘 쓰는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하지 뭐 글씨 못 쓰는 건 사실 이유가 아닌데. 그래서 아예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여기서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반영해서 그걸 실행하고 넓힐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어댑테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익스펜션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 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분야의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을 도입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사업성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아까 말씀하셨던 유아 쪽의 교구 개발하는 회사에 그 창업 모델이라든지 예.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안 계셔갖고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이건 걸러내면 안 되니까 유아 이런 거죠, 그죠? 대충, 예. 대충 아시겠죠? 유치원 애들 갖고 노는 교구 개발에 사실 이건 제가 2014, 15년에 대학에 있을 때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 제가 이제 저는 인문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한상상에서 프로젝트를 따갖고 아이들 그때는 뭐 3D 프린터니 레이저 같은 게 막 보급될 때였죠. 지금 주춤하지만 그래서 그 판에다가 아이들 가나다라 아야어여 집어넣어서 자기 이름 맞추기 뭐 이런 거를 교구를 개발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볼 만한 거죠. 내 전공과 비록 밀접하지 않더라도. 근데 오늘은 꼭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아마 서로 그 사회적 배경이 다를 텐데 한번 제안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미터에 적용되는 거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하는 매뉴얼이 조금 기존에 불친절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게이미피케이션을 좀 적용을 하는 교육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게 워킹 그러니까 직무 매뉴얼. 대충 이런 개념인가요? 근데 조금 더 한숨을 더 넣어가지고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옛날에는 한국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해외 게임들도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언어가 좀 통하지 않아도 게임적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예. 이게 뭐 여기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넓은 얘기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은 보자고. 왜냐하면 제가 동의하는 게 제 친구 중에 우리은행의 부행장 그 MIS 담당 은행이 M&A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다른 조직의 인원들 간의 갈등, 그 융합이죠. 그래서 백두대간을 뭐 등산하기 이런 짓 해요. 서로 그 팀워크로 해서. 또 한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은행 간의 시스템.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제3의 배워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게임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은행 가면 이제 차장 지점장들은 힘주는데 게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점장들은 서 있고. 그러니까 시큰둥했던 신입사원들이 너무 신나게 일을 하는 거라. 효과도 좋고. 그래서 아직 직무 매뉴얼이라는 영역이 넓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다분히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야 직무가 한두 개냐? 그래서 기본 템플릿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지. 예, 여기도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혹시 ISO 있나요? 그렇죠. 예. 이거 회사 생활했던 분은 이제 우리 같은 아날로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매뉴얼 보기 싫어. 나는 매뉴얼은 알레르기가 일어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으면 한두 가지 더 모아보고 우리가 이제 인원이 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최소한 두 팀으로 갈라줄 수 있어요. 세 팀도 가능하고. 그건 전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두 명만 있어도 재미있게 되거든. 1000명도 되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실 때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거기가 이제 복잡계라는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위키피디아, 신지식인, 뭐 딥러닝 뭐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돼요. 애니 아이디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워크샵에 워크샵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우울증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예. 많이 고민들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 오히려 그런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게이미피케이션 좀 적용을 해서 좀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제 제가 이야기는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이걸 한번 또 접목해 볼 수 있지 않냐?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가능하고 사실 제 말씀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난 은퇴하고 남양주에서 살면서 뭐 하냐면 반려식물 조직을 만들었어요. 은퇴한 사람들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묘목 수업을 받아요. 정원가꾸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70년 고도 성장의 후유증을 철저히 앓고 있죠. 모두가 분노에 차 있어요 지금. 그죠? ADHD 뭐 이런 게
표출돼 지금 보십시오. 그냥 차로 들이받고 이거 이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위 양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질적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이게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우리가 단축시켜 보자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아까 손 들었죠. 그 어떤 공익 광고에는 제가 시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상 외에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동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익적인 캠페인을 수행하는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나이키인가요? 왜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자는 캠페인. 저 계단에다가 뭘 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소리가 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거 뭐 많이 활용하고 그게 앞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거다. 특히 공공 캠페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우울증 개선 못지않게 그 사회를 좀 더 선한 쪽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기업들도 뭐 CSR 이런 용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쪽에 합당하게 예산도 쓰고 참여하고 싶어하죠. 단지 아이디어가 부재니까는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니셔티브를 잡고 갈 수가 있죠. 예.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야 저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주제별로 갈라지면 그중에서 어떤 특정 업종이나 업태나 분야로 좁혀가면서 하면 돼요. 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끝나냐면 여기서 편가르는 것까지만 가고 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팀이 모여서 아까 말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았다 지었다 하고 나중에 결론이랄까 결과를 하나 그것이 당장 액션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과정을 좁혀가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를 계속하든가 아니면 그걸 사업하든가 제안하든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분만 제가 더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갈 텐데 뭐냐면 자, 이 중에서 이거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두 가지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맨발을 가르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네 분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이거 그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떤 주제는 혼자 남게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걸 한 2개 정도로 저건 내가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날라가고 저거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2개 정도로 하면 한 서너 분씩이 모여서 대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투표라는 방식이 여기 맞지 않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야 이게 그래도 조금 시급하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라는 거를 한 2개만 걸러보자고요. 이 2개를 가지고 한번 시범 삼아서 우리가 카이오스 제가 이거 카이오스란 말도 원래는 컬렉티브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썼는데 원래 개념은 뭐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죠. 집단지성이란 말 하십니까? 그게 딥러닝인데 그리고 OS의 그 OS는 그 셀프 오가나이징 자기 조직 회생을 따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따왔냐면 이제 카이오스가 왠지 카오스 비슷해서 근데 뭐 다 잔소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둘로 나눠서 하는데 한 팀은 이 칠판을 쓸 거고 한 팀은 제가 저 화이트보드를 저쪽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일단 두 팀 중에 한 팀에 앉아서 세부적인 회의 진행하는데 하다가 재미없거나 마음에 안 들면 슬며시 옆으로 가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처음부터 있었던 척하면서 아이디어 내면 된 거고 또 와도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다가 집에 가도 되는데 그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적어 인원이. 그래서 두 팀이 한 팀은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고 한 팀은 저기다가 우울증 개선의 게임의 전문 방향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저같이 그 컨비너가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번 해보자. 브레인스토밍의 3가지 방법이 뭐죠? 무조건 아이디어를 낸다. 두 번째 뭐죠? 비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뭐죠? 압축해 나간다. 이런 식 개념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끝내.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눠서 직무 매뉴얼은 여기에 우울증 개선에 갈라 앉아갖고
여러분끼리 내부적으로 진행자를 뽑으시고 진행하십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 직무 매뉴얼 게임화 적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원래는 직무 매뉴얼이었죠. 근데 어떤 직무가 있을까 좀 좁히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상황을 좀 문제시해가지고 안전 직무로 삼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뭐 게이미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나, 이런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일단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재미라는 의견이 좀 나와서요. 아무래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는 어떤 한 휴대폰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 화면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를 합니다. 뭐 화장실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뭐 이것저것 휴게실도 있고. 처음에 이제 플레이어는 효율적인 배치를 하고 재화 습득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안전이라는 목표가 처음에는 제시되지 않지만 좀 플레이를 하던 좀 중반 시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생산이 전체가 중단된다든지 해서 플레이어의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정답을 찾아봤을 때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안전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 초기화하고 조금 더 올바른 안전수칙을 지키는 그런 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식의 케이스를 뭐 적게는 10가지, 많게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임을 저희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스를 봤을 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좀 그랬던 세 가지 화살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기에 저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실제로 휴대폰 공장에서 돌아갈 때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한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
플레이어가 지향을 하는 거는 이제 경영자로서 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윤을 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좀 일하는 사람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케이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임인데 과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맞게 되는 게임 오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맞이하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희 조는 우울증 이것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뭐 우울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의 주제는 우울증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전개들로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먼저 힘들거나 피곤할 때 게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시작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게임화가 된다면 그 게임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언택트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온택트의 형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저출산이나 맞벌이로 인해서 뭐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교감, 감정 교환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아 형성의 시기들을 놓치게 된다거나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혼자 있다 보니 아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함께 교감해야 되는 시기들을 놓쳐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울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느꼈던 것은 우울이라는 개념의 접근들에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어떨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온전함은 개개인마다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은 그 보상이라는 측면, 게임 같은 경우는 보상 같은 것들이 좀 따라올 것인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처음 뭐 다양한 우울이 있겠지만 저희가 먼저 타겟팅한 달성 가능한 실현 계획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서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 있을 거고 아빠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뭐 정의는 없겠지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들을 쭉 게임으로 풀어가는 이런 형태로 온전한 가족을 좀 학습하는 게임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들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고요. 하나의 예인데 뭐 예를 들어 시기상으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션 중에 뭐 제가 말했던 예 중에 하나인데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아빠하고 밥 먹기를 좀 꺼려한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아빠가 있다면 게임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밥 먹는 방법 이것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뭐 사춘기 딸, 사춘기 아들, 뭐 갱년기 엄마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울의 다양한 이슈들을 게임 같은 것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이런 형태가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메타버스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꼭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우울가 말 안 듣는 사춘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들의 모임 또는 갱년기 엄마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모임 이런 메타버스의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쭉 데이터로 모으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케이스들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실행 가능성들을 좀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 상품으로 결혼하기 또는 데이트하기 또는 행복의 순간, 우리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온전한 데이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의 순간은 누구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리 터닝 포인트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사연들을 보내고 그 사연들이 채택이 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나는 라스베가스에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라스베가스를 보내주고 저희가 스토리 작가 같은 사람을 붙여서 그 아이의 스토리를 쭉 따와서 하나의 케이스로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수행하면서 아이가 나도 비슷한 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행복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각자의 온전함들을 찾아주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우울이라는 관점보다는 온전함이라는 관점으로 좀 그 말들을 바꾸어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매 상품으로 추후에 온전한 가족 만들기에서 게임은 시작되지만 온전한 나, 온전한 여성, 온전한 남성, 온전한 청소년 또는 온전한 퇴직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로 쭉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온전한 가족이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고요. 실제 우리가 측정 가능한 기대 효과 같은 것들로요. 그리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 이유, 혼자 사는 이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지금 가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율이나 가족에 대한 온전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 안전 중에서 특히 이 소비자 입장, 요즘 산업재해보호법 그죠? 아직도 그래서 뭐 50일 이하 연장되거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걸 게임으로 해서 좀 더 그 피부에 다가가게 만드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디어를 건졌지만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뒤에 제가 우리 KGI 게이머 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죠? 다 박주희 교수 접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걸 이제 계속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우울증 한쪽에서도 제가 온전한이란 단어 제가 이제 아까 격하게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 후배 중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소니하고 기술 제휴하려고 했는데 소니가 노했어요. 왜?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이 나가면서 기술을 빼버리는 바람에 중국으로. 그래서 급하게 삼성이 ISO 2009가 그 왜 기업 보안에 관한 인증을 받는데 그 우리 제장과 후배인가 하는 여자가 이거를 사내에 게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ISO 인증을 취득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인데, 요즘은 이제 이것을 게임을 활용해서 아까 말한 그 안전에 관한 부분도 다 좀 더 그 민감성과 공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답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아이디어지, 그죠? 여러 가지 기대 효과까지도. 지금 정말 우리가 하도 만연돼서 그렇죠.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가 얼마큼 심각한지가 엊그저께 뉴욕타임즈인가요? 흑사병에 비유했더라고. 야, 난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실감나게 우리가 말해 다른 나라한테 흑사병 정도의 위험성을 경고받아야 될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껴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게임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온전한이란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다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인테그리티가 인티그레이션의 어원이라고 내가 그러면 링귀스틱하게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인티그레이션하고 인테그리티는 전혀 다른데, 근데 동양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나로서는 맥센스하다. 나 이제 인테그리티가 인티그레이션의 어원이다. 근데 인테그리티가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한 게 사실 온전함이거든요. 온전함.
생명과 가치가 복원된 삶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모임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KGI에서 원한다면 이런 식의 아이디에이션 작업을 이러저런 이제 그 모임에서 지속해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대략 이런 거를 하려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KGI와 이러저런 인연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러저런 장소에서 계속 뵙기를 바라고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